첫 번째 이야기, 조지 캐롤의 미스터리. 조지 캐롤과 도로시 캐롤은 1955년 맨해튼 동쪽의 레이크 그로브의 올리브 스트릿에 위치한 집을 구매해 4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캐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이기도 했었죠. 1961년 행복하던 가족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아버지 조지 캐롤이 사라진 것입니다. 엄마 도로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그저 떠났다고만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원망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엄마 도로시는 리처드 데레스라는 남성과 새로운 삶을 꾸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고 1983년 이혼을 합니다. 아이들은 힘들었지만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집을 나간 사실에 무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엔 아버지에 대해 의문으로 남아있었죠. 마이클은 아버지가 사라질 당시 아이였음에도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아들 마이클은 어머니로부터 옛날 그 집을 구매했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998년 어머니 도로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 내에서도 수근수근하며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소문들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 번쯤은 자녀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집을 구매했던 마이클은 오래전부터 가족들 사이에서 쉬쉬하던 소문 하나를 확인하려 집 앞에 섰죠.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려고 했던 소문이 뭐냐면 여전히 아버지가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매사였습니다. 마이클의 누나들이 아버지를 찾는 일에 도움을 줬던 영매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캐롤 가족이 어린 시절 살던 그 집에서 무언가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냥 듣기엔 좀 황당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영매사 굉장히 용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마이클은 레이더로 땅 아래를 확인해주는 회사에 연락해 집 아래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레이더 회사에서 지목해준 대로 콘크리트를 뚫고 뚫어 2018년 10월 30일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두개골에서 큰 무기로 인한 골절이 확인됩니다. 한 달이라는 신원 확인의 시간이 흐르고 검사 결과 발굴한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머니와 재혼을 했던 리처드 데레스가 이 일과 크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멕시코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도로시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조지 캐롤의 실종 당시 아내 도로시로부터 들어온 실종 신고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담배를 사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다소 미심쩍은 대답만을 해줬었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묻지 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로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무언가 털어놓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엄마? 엄마가 무슨 대답을 하든 엄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자녀들도 어머니가 무언가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가 혹은 당시에는 남자친구였을 리처드와 둘이 저지른 일이다 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집 아래에 처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묻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다고 했던 것일까요?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 더 이상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줄 알았지만 언제나 함께 있었던 아버지. 조지 캐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사건은 생각지 못한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사 웨버는 당시 38살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어느 날가 다름없었지만 집에 마리사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실종됐다고 판단, 신고를 넣었습니다. 경찰들과 가족들은 사라진 마리사를 찾기 위해 대규모로 수색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름에도 마리사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뜩이나 마리사의 실종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묘한 냄새가 집안에서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아마 죽은 쥐 때문에 나는 냄새인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11월 9일 마리사의 언니가 침실로 들어가 책장 뒤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발을 발견합니다. 가족은 손전등을 가져와 다시 그곳을 살펴보는데 선반과 벽 사이에 거꾸로 끼인 마리사를 발견했습니다. 마리사는 종종 옷장 선반 꼭대기에서 텔레비전 플러그를 조정하고는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160키에 45kg의 왜소한 체격인 그녀가 아마도 앞으로 떨어지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위치가 호흡에 방해를 받는 상태였기에 그로 인해 숨을 거두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운 나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려 11일 동안 그 상태로 놓인 마리사와 함께 생활을 했다며 말입니다. 참 세상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니 정말 어디서든 안전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새삼 느끼게 되네요. 가족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물론 가족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었더라면 하는 자책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마리사 둘 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위험하다 싶은 일이라면 예방 차원을 꼭 만들어 두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이 안전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우연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세상을 떠나게 된 마리사 웨버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